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8월 24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119번부터 121번 볼티모어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 그리고 122번부터 124번 뉴욕 양키스와 매치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 128번부터 130번 템파레이와 LA 에인절스의 경기,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첫 경기부터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오늘 날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는 직전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딘크레머가 5.1이닝 1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1회 산탄데르와 유리아스의 적시타로 앞서 나갔고, 8회 테이트의 블론으로 동점이 됐지만 8회 말 마테오의 싹쓸이 2루타가 나오면서 5대3으로 역전승 거두면서 2승 1패로 시리즈 마무리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화이트삭스는 전날 캔자스시티 원정 경기였죠. 어제 첫 경기였는데 선발 코팩이 1회부터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무려 4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자, 이렇게 경기를 끌려다니다가 앤드류스의 3타점 활약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8회 켈리가 결국 난조를 보이면서 밀어내기와 희생타까지 허용하고 4대6으로 패배를 기록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자, 비교적 약체 캔자 상대로 그래도 약체였지만 또다시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패배하고 볼티모어 원정길에 나서는 싹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팀의 오늘 날짜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볼티모어부터 볼게요. 자, 볼티모어는 오스틴 보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보스는 올 시즌 3승 1패 그리고 4.86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시카고 상대로 올 시즌 화삭 상대 3이닝 2실점 짧은 투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스 같은 경우는 직전 토론토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직전 토론토 원정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했다. 투구를 기록했다. 자,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발로 전환 이후 첫 콜스 기록하고 자기 역할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토론토 빠따 무섭죠. 강타선이죠, 나름. 토론토의 강타선 상대로 경기 내내 그래도 안정감 있는 피칭하면서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안타도 6이닝 동안 단 2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구 보여줬고요. 후반기 5경기에서 올 시즌 후반기 5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2승 2.2의 방어율 기록 중이다. 그리고 화삭 상대로는 올 시즌 선발로 한 차례 나와 원정에서 3이닝 1실점 기록을 했다. 자, 일단은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 잘해주고 토론토의 강타선을 상대로 직전 경기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했다는 것은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평자가 2.2이고 그 중에서 2승 기록했던 것도 꽤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정팀 화이트삭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딜런 시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딜런 시즈는 올 시즌 12승 5패 2.09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올 시즌 볼티 상대 1승 볼티 상대 1승에 1.2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즈 같은 경우는 직전 휴스턴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직전 휴스턴과의 홈 경기 등판해서 5이닝 동안 1피 홈런 3실점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피홈런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투구 내용이 어느 정도 불안했던 모습도 있지만 잘 버텨냈고요. 결국 팀을 승리하는 데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11경기 연속 1실점 이하의 완벽 투구하면서 사이영상 후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투구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제구가 확실히 안정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구위가 워낙 뛰어난 투수다 보니 제구만 잘 되면 타자들이 쉽게 정타를 때려내기 어려운
어려운 볼을 구사하고 있는 시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즈는 볼티모어 상대로 이번 시즌 한 차례 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1피 홈런 포함 1실점 투구하며 승리를 했던 좋았던 기록이 있다. 올 시즌 볼티모어와 한 차례 홈에서 등판해서 7이닝 1피안타 1실점 투구하고 승리했던 기록이 있다. 자, 이날 무려 탈삼진을 13개나 잡아내면서 위력적인 투구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예년에 딜런 시즈라고 하면은 굉장히 볼질도 많이 하고 점수도 많이 실점 추이도 굉장히 높았던 투수인데 올 시즌 나름대로 에이스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딜런 시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사이 영상 후보 딜런 시즈고 그리고 오스틴 보스도 나름대로 선발로서 제 역할 잘해주고 있지만 조금은 시카고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닝 소화적인 부분이나 실점 추이도 훨씬 시즈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투수전만 봤을 때는 화이트삭스의 우세를 가볍게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화삭의 투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화삭의 투수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일단 우선 시즌은 직전 11경기 연속 이어져 오던 1실점 이하 피칭이 끊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투구는 변함없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상대가 휴스턴이었기 때문에 2실점보다는 많은 실점을 허용했지만 그렇다 한들 상대가 이번에는 볼티모어입니다. 휴스턴보다는 비교적 타선의 힘이 약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제구만 잘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투수라고 보여지고요. 자, 물론 볼티모어의 빠따가 터질 때 굉장히 잘 터지는 빠따긴 하지만 이미 볼티모어를 상대로 호투했던 기억도 있고, 자, 그리고 볼티모어의 선발 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 좋은 투구하고 있지만 화이트삭스 타선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삭스도 충분히 보스의 볼이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비록 캔자스시티 상대로 4점을 뒤지고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타격감에 있어서는 꿀릴 것이 없는 화삭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 역시도 볼티모어보다는 화이트삭스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자연스럽게 화이트삭스의 승리를 배당 대비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예상하면서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투수전에서 우위가 갈린 두 팀, 예년보다 확실히 좋아진 딜런 시즈, 이번에도 호투 가능성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경기 화이트삭스 승 그리고 저득점 한번 가볍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 뉴욕 더비죠. 이 경기도 두 팀의 지난 경기 결과부터 빠르게 훑어보고 바로 선발 투수 내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매치와 양키스는 1차전을 벌였는데 두 팀, 자, 일단은 1승 카드 내밀었었죠, 둘 다. 자, 봅시다 한번. 자, 두 팀은 23일 경기에서 양키스 같은 경우는 도밍고 헤르만을 선발로 내밀었고요. 도밍고 헤르만이 6.1이닝 2실점 1자책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1회 르메유의 희생타로 선취점 뽑고요. 3회 에런 저지의 홈런, 그리고 베니텐드의 5회, 그리고 7회 연속해서 적시타가 나오면서 양키스가 4대2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잡아낸 양키스입니다. 자, 이날 매치는 또다시 1승 카드 슈어저를 내밀었지만 슈어저가 6.2이닝 4실점 투구했고요. 타선에서의 지원도 너무나도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 선발 투수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키스로 갈게요. 자, 뉴욕 양키스는 프랭키 몬타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프랭키 몬타스는 올 시즌 4승 10패 그리고 3.87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 몬타스는 직전 토론토와 홈 경기 등판해서 6이닝 6실점 투구하며 패전 투수를 기록했다. 자, 피홈런도 있었고 집중타 허용하며 무너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키스로 이적한 이후 3경기에서 한번 펄스 피칭
한 번도 컬스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승 카드라고 보긴 굉장히 힘들죠. 4승 10패에 방어율 3.87, 그리고 양키스로 이적했다지만 최근 투구 내용을 봤을 때 뭐 퀄리티 스타트조차 없고 부진한 투구, 최근 그리고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도 긴 이닝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투수다. 물론 부상 이전까지는 잘했지만 부상 복귀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보여줬던 몬타스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매치 상대로 기록이 없지만 기본적인 스탯만 봤을 때는 매치의 타선을 언제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자, 이번 경기에서 매치 타선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최근 피칭과 스탯, 긴 이닝 소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뭐 4, 5이닝 정도는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조차도 분명히 불안 요소가 가득한 몬타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팀 매치로 갈게요. 매치 같은 경우는 타이완 워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워커는 올 시즌 10승 3패 그리고 3.36이죠. 자, 역시나 투수 슈퍼스타들이 다 모여있는 팀이다 보니까 워낙 좋은 투수들이 많죠. 매치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매치의 워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양키스 상대 1승 4.5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워커는 직전 애틀랜타 원정 등판에서 2이닝 2볼넷 1피안타 무실점하고 일찍 마운드에서 강판됐다. 등에 담증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회복했고요. 문제도 없고 추가 휴식까지 얻으면서 이번 경기 등판 기회를 잡은 타이완 워커입니다. 자, 워커는 최근 들어서 피홈런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피홈런이 조금씩 늘어나며 고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시즌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키스전 홈에서 선발로 6이닝 3실점 투구 기록이 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선발 차이가 조금은 나죠. 자, 앞서 볼티모어 시카고 화이트삭스처럼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왜냐? 자, 일단 몬타스 같은 경우는 상대전 기록도 없고 이번 경기 등판에서 무실점 피칭을 기대하고 긴 이닝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는 투수다. 최근 실투들이 너무 많았고 매치도 충분히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몬타스 같은 경우도 큰 기대를 가지긴 어렵죠.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는 워커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10승 3패 투수기도 하고 양키스 상대로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최근 피홈런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시즌 내내 좋은 피칭하면서 안정감 있고 양키스 상대로도 충분히 홈에서 6이닝 3실점으로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키스 처음 이렇게 기본적인 투수의 정보만 봤을 때는 매치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이 경기 양키스의 3연승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왜냐? 매치의 입장에서는 이미 슈어저 카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슈어저보다는 워커가 솔직히 톡 까놓고 말했을 때 하위 호환이죠. 그런 투수가 나왔는데 과연 승리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매치의 타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수는 지금 어제 슈어저도 비록 4실점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는 타선에 있습니다. 매치는. 자, 그리고 매치의 이번 경기 워커를 내서 또다시 6이닝 7이닝을 책임진다 한들 그 이닝 동안 매치가 점수를 뽑지 못한다면 몬타스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뽑지 못한다면 또다시 양키스가 기회를 노리고 3연승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기라고 보여져요, 저는.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몬타스는 기본적으로 최근 피칭 내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실투가 많은 모습이라 매치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다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하지만 매치의 워커도 지난 경기 부상이 있었고 분명
피홈런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양키스도 한 방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매치에 물론 워커가 확실히 몬타스보다는 안정감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좋은 피칭하고 있고 물론 피홈런만 제외한다면 그렇다는 건데, 근데 또 양키스가 피홈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한 팀이잖아요. 홈런 하면은 에런 저지 있고 뭐 스탠튼 뭐 에런 저지 스탠튼은 없지 지금. 아무튼 그리고 최근 들어서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워커기 때문에 충분히 양키스에게도 따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워커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했다고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양키스 상대로 2개의 피홈런을 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자, 양키스의 최근 타선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치에 자, 여기서 비록 양키스의 타선이 최근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그렇지만 직전 경기 1승 카드 슈어저를 상대로 4점씩 뽑아내고 공략했다는 것은 그보다 하위 호환인 워커를 상대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슈어저 상대로 좋은 타격했는데 슈어저에 비해서 구위 떨어지는 워커 상대라면은 충분히 이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타격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양키스의 또다시 양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중요 포인트 바로 찍도록 할게요. 자, 슈어저 카드 실패한 매치 워커 양키 상대 피홈런 있는 워커는 과연 이렇게 보여지고, 양키스 승 그리고 양키스 핸디 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경기까지 분석 끝났고요. 3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1223.60배당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템파베이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똑같이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템파베이는 전날 스프링스 카드를 냈고요. 스프링스가 5.2이닝 1실점에 호투하면서 타선에서는 4회 페랄타에 먼저 선제 적시타가 이었고요. 이어 1대1 상황에서 맞선 5회 말 아로자레나의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2대1로 승리하면서 템파베이는 또다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선발 터커 데이비슨이 5이닝 2실점 투구, 무난한 투구를 하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타선의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패전 투수가 됐고 에인절스는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템파베이부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템파베이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자, 오늘 날짜 코리 클루버가 예상되어 있는데,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자, 잠시만요. 수입전이거든요. 이미 4연전에서 3연전을 에인저스가 다 내줬어요. 1차전 4대3, 2차전 4대0, 3차전 2대1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쪽은 LA 에인저스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쪽은 확실히 템파베이고요. 자, 이 점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바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파베이의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코리 클루버가 선발로 나옵니다. 코리 클루버는 올 시즌 7승 7패 4.33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에인절스 상대 1패에 24.00 나쁜 기록이 있습니다. 자, 클루버는 직전 양키스 원정 선발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지는 못했다.
자, 승리는 못했지만 6이닝 2실점, 양키스를 상대로 뭐 양키스 타선이 안 좋았기도 했겠죠. 당연히 6이닝 2실점 투구하면서 자기 역할만큼은 안정된 모습 보여주면서 했고요. 자, 클로버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괜찮은 피칭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피칭을 이어가다 최근 들어 실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왜냐? 부위가 좋은 편이 아니다. 즉 가운데 볼이 몰리면 장타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는 유형의 투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에인절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2피 홈런 11피안타 8실점 투구하며 패배.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클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승 7패 투수의 4.33 방어율인데 점점 방어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실투 때문에 장타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점 추이도 높아지고 상대팀 에인절스 상대로도 굉장히 약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템파베이가 이걸 모르고 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분명히 이 기록도 분명히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클로버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마루타예요. 약간 나와서 좀 많이 맞겠다 싶으면은 빠르게 불펜데이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템파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원정팀 LA 에인저스로 갈게요. 자, LA 에인저스는 호세 수아레즈가 선발로 나옵니다. 수아레즈는 올 시즌 4승 5패 4.12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템파베이 상대 1패 6.7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단 수아레즈도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작년 기록이긴 하지만 실점이 꽤 있다. 그죠? 자, 수아레즈는 직전 시애틀 홈경기 등판에서 5.1이닝 3실점 투구 기록하고 패전. 자, 많은 주자를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집중타 허용하며 실점이 많아졌고 결국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이전 3경기에서 비자책 투구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집중타 맞으면서 조금은 아쉬웠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클루버와 마찬가지로 구위가 굉장한 편은 아니고 안정된 투구 이거 하나만 믿고 가는 투수입니다. 자, 안정감 하나로 유인구를 던지면서 승부를 보는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템파베이 상대로는 작년에 불펜으로 나와서 원정에서 1.1이닝 3피안타 1실점 투구하고 패전 투수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수 둘 다 불안감이 꽤나 존재하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는 수입전이기 때문에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1패를 한다 하더라도 아쉬울 게 크게 없는 경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 클로버 카드를 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3연승 기간 동안 물론 4연승 하면 구단 입장에선 좋겠지만 이미 3연승을 챙겨놓기 때문에 여유 있는 쪽은 템파베이입니다. 그래서 1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면서 이번 경기 조심스럽게 에인절스 승 추천해봅니다. 왜냐? 자, 에인절스 일단 투수 차이를 보면은 에인절스의 수아레즈나 클루버나 뭐 구위가 굉장한 투수는 아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그렇지만 수아레즈는 5이닝 정도는 안전하게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 왜냐? 지난 에인절스전 3경기 시리즈 봤을 때 템파베이 타선이 폭발했다 싶은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타선도 그렇게 짜임새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흐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5이닝까지는 막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데이비슨에 비해서 제구가 훨씬 수아레즈인데 전날 경기 선발 데이비스보다는 수아레즈가 구위나 제구가 좋기 때문에 분명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살짝은 에인저스가 투수전에서는 우세하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템파베이의 선발 클루버 같은 경우는 직전 양키스전에서 호투하긴 했지만 최근 실투가 많으면서 실점이 올라가고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키스전 호투도 마찬가지로 알다시피 양키스 최근 타선의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올려치기 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클루버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인절스 타선도 마찬가지로 뭐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클루버를 상대로 작년에 좋은 타격을 기록했고 전날 대타로만 나왔던 오타니가 이번 경기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루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했던 트라웃 역시도 점점 자기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스윕까지는 에인절스가 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글자로 텍스트로 정리를 하자면은 클루버가 지난 양키스전에 호투를 했지만 알다시피 양키스의 타선이 힘이 100%가 아닌 상태에서 상대에서 호투했던 거고 어제 날짜 선발인 데이비슨보다 수아레즈는 훨씬 템파 타선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에인절스의 타선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하지만 이번 경기 오타니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고 트라웃도 점점 자기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수입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인절스가 잡아내고 연패를 끊고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근데 가자면은 에인절스 승을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서로에게 약했던 두 투수 하지만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오타니 앞세워 연패 끊어내나 이것이 중요 포인트라 치고 에인절스 승 그리고 핸디 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른 경기 이외에 최종 조합 그리고 프로토 고배당 조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하시면은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날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